칼 융이 한때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수도 있는 말을 했습니다. 무관심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말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당신 내부에서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을 냉정함과 혼동합니다. 그들은 무관심하다는 것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진정한 무관심은 자신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완전히 존재하기 위해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의 신호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편안해 보이는 누군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승인을 쫓아다니지 않고 관심을 갈망하지 않으며 주변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자신의 성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비로운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끌리게 됩니다. 마치 그에게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순수한 심리학입니다. 융은 우리가 매력적인 무관심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세 가지 근본적인 심리학적 원리를 통해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이 역학이 인간의 마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자기적 특성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융이 정서적 주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관심을 절실히 바라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마 멀어지려고 하겠죠? 이것은 정서적 절망이 심리학자들이 심리적 반발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뇌가 결핍을 감지하고 그것을 약함의 신호로 해석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혼자서도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잠재의식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동으로 그 사람이 가치 있는 무언가,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 어떤 내적 힘, 우리가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합니다. 융은 투사의 개념을 통해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서적 공허함을 채워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투사합니다. 이제 당신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무언가를 말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미 그 배후 메커니즘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당신을 무시한 그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그들에 대해 더 생각하게 만들지 않았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의 메시지에 즉시 답하지 않아서 설명할 수 없는 강박을 만들어낸 그때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무관심에 대한 당신의 뇌의 본능적 반응이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강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관심을 가장하거나 심리적 게임을 하거나 단순히 차갑고 거리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결코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매력적인 무관심은 가짜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부터 길러져야 합니다. 융이 확인한 두 번째 원리는 가용성의 역설입니다. 여기 잔인한 심리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소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것은 단지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무언가가 항상 이용 가능할 때 우리는 자동으로 그것이 그리 가치 있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당신의 과거 관계들을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이용 가능했던 그 사람들, 항상 당신과 동의했던 사람들, 항상 자신의 필요를 뒤로 미룬 사람들. 당신은 그들에 대해 어떻게 느꼈나요? 아마도 고마웠지만 특별히 매력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자신만의 삶, 자신만의 관심사,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가진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당신을 좋아했지만 완전해지기 위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당시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당신에게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관심과 존경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창조적 긴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가 관계에서 자신의 개성을 유지할 때 그 사람이 당신과 상관없이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이것은 관심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건강한 심리적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역학은 단지 연애 관계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작동합니다.
직장에서, 우정에서, 심지어 방금 만난 낯선 사람들과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감과 정서적 독립성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에 대해 경고하겠습니다. 건강한 무관심과 독성적 행동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무관심은 자기 사랑과 개인적 진실성의 장소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무기나 진정한 친밀감에 대한 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과 견고한 관계를 구축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강력한 원리는 융기 자기적 진정성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가 저항할 수 없는 존재감이라고 부른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성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연기하고 사회적 기대에 맞추려고 하고 신중하게 구성된 가면 뒤에 자신의 진정한 성격을 숨기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자신답게 나타날 때 사과도 없이, 기쁘게 하려는 시도도 없이, 판단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이것은 거의 무시하기 불가능한 매우 강력한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융은 이러한 진정성이 우리 뇌의 원초적인 무언가를 깨운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짜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짜 존재를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귀함, 이러한 진정성은 호기심, 존경, 심지어 경외감과 관련된 신경 중추를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매혹적인 것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기 위해 특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나 가장 성공한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필터링 없이, 가면 없이, 외부의 인정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없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기만 하면 됩니다. 융은 이것을 수십 년간 연구했고 자기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반드시 가장 재능이 있거나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과 굳건한 관계를 맺어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불편한 진실로 이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관계, 자신감, 사회적 존재감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자신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되려고 노력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실제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궁금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특성을 기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초연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이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곳입니다. 그들은 그 뒤의 심리학을 이해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뛰어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초연해지기로 마음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통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무관심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의 부산물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는 내적 심리적 작업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융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무관심이 나타날 수 있기 전에 개발되어야 하는 정신의 특정한 층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매혹적인 것은 그가 이 과정이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갈망과 의존에 순환에 갇히게 하는 감정적 패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것에는 더욱 깊은 수준이 있습니다. 단순한 행동적 무관심을 넘어서는 무언가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 개발하는 심리적 힘의 한 유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견고한 내적 힘으로 그것이 그들을 매력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감정적으로, 무적으로 만듭니다. 융은 진정한 초연함이 그가 심리적 무적성이라고 부른 것을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당신의 마음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알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연함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표면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융적 초연함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주변 세상이 끊임없이 당신을 흔들려 하는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에게 중심을 두고 있을 수 있는 힘입니다. 칼 융은 의식으로 가져오지 않은 모든 것은 운명의 형태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심리적 무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을 때, 개성화 과정을 완성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투사와 기대의 자비에 남겨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러한 진정한 무관심에 도달할 때 마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필사적으로 인정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적으로 매력적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이 중심 잡힌 에너지를 느끼고 그것은 그들 안에서 깊은 호기심을 깨웁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심리적 무적성의 5가지 수준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준은 윤기 집단으로부터의 의식적 분리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당신의 자아상을 형성한 사회, 가족, 친구들의 내재화된 목소리들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의 대부분이 심지어 당신 것도 아닌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35세 여성 민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로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았고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강박적으로 확인하며 모든 몸짓과 모든 말을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융적 원리들을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걱정의 90%가 자신의 불안감의 투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첫 번째 수준만으로도 당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묘하지만 강력한 차이를 알아챕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도발에, 모든 조작 시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이 이완되고 자세가 바뀌고 목소리가 더 단단해집니다. 두 번째 수준은 개인적 그림자의 통합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의 거부된 특성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화나게 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는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의 한 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융은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중단합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한 냉혹한 솔직함을 기르게 되고 이것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진정성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적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누구도 감동시키려 하지 않고 사회적 가면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림자 통합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윤기 대립의 초월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역설적인 긴장을 즉시 해결할 필요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한쪽만 선택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으면서도 단호하면서 동시에 자비롭고 강하면서 동시에 취약하며 진지하면서 동시에 장난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유연성은 극도로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직된 극성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 공격적이거나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개방적이거나 너무 폐쇄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다양한 상태들 사이를 자유자재로 흘러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윤기 자아의 탈동일시라고 불렀던 것에 도달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더 이상 외부 역할 성취,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관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깊은 변화일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자존감이 외부 피드백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때, 당신은 절대적으로 매력적인 고요한 자신감을 발산합니다. 사람들은 당신 주변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완전한 개성화, 융 심리학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었고 통합되고 자율적이 되었습니다. 사회에 반항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에 대립하여 자신을 정의할 필요성을 초월했기 때문에 자신의 내적 가치에 따라 살아갑니다. 융은 진정으로 개성화된 개인들은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1000명 중 1명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대를 초월한 품질이 있고 고유한 지혜가 있으며 위조하거나 모방할 수 없는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진정으로 무관심해질수록 자연스럽게 더 매력적이 됩니다. 무관심을 가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쉽게 들통납니다. 진정한 감정적 자율성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이 당신의 내적 본질을 강화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기르는 의식의 모든 순간이 당신의 심리적 무적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표면적인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의 근본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몸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외부 검증 추구를 멈출 때 신경계가 이완됩니다. 그림자를 통합할 때 만성적 긴장이 감소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초월할 때 새로운 생명 에너지가 당신 안에서 깨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통제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기운이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절망, 결핍을 투사하지 않습니다. 완전함을 발산하고 있으며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이 5단계 프로토콜은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한 실용적 지도입니다. 융은 자신과 내담자들에게서 진정한 개성화에 변화하는 힘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오늘 당신은 이 융의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감정적 삶을 혁명화하는 정확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무관심이 차가움이나 냉담함이 아니라 완전한 심리적 자율성의 달성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 무적성을 숙달할 때 자신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각성을 위한 촉매가 됩니다. 융은 진정으로 개성화된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자연스럽게 높인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이 깊은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라는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오늘 당신이 발견한 통찰들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계속 탐구하고 이러한 원칙들을 계속 적용하며 내적 그리고 외적 현실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화하는지 관찰하세요. 심리적 무적성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매일 기르는 존재 방식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성장하기로 선택하는 매 순간이 당신 안에 있는 이 매력적 본질을 더욱 강화하는 시간입니다.